검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의 유착관계, 커넥션이 있다는 것은 뭐 의혹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자명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이번에 나온 게 아태협에서 아태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부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또 이 검찰에서 기소 사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태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무실도 쌍방울에 있고 그 아태협의 회장이라는 안부수도 이 쌍방울 자회사인 그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요, 아태협이요, 대선 때, 대선 때 그 대전 있잖아요. 충청. 여기 불법 유사 사무실을 설치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큰 겁니다. 원래 그 이재명 옆집에 그 2402호도 그건데, GH 합수소인데, 요런데 그 불법 이재명을 선거운동하는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요 혐의로 이제 그 전모씨 아태협의 그 분과위원장입니다. 여성분과위원장이 뭐예요? 여성인 모양이에요? 여성은 아닌 걸로 모르겠어요. 예, 어떤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전모씨 이렇게 그 기소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소가 되면 공범자가 기소가 되면 모든 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이게 우리 김혜경 때 봤죠? 배소연이가 기소가 되면 김혜경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사를 계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전모 씨 가장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소가 되면 위에 공범자들이 다 이게 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럼 이게 누굴 조사하느냐? 2단계는 바로 이제 그 아태협 회장 안부수를 기소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3단계는 바로 이제 그 이화영. 이거를 기소할 수밖에 없고, 쌍방울하고 이화영. 왜냐면 이게 이화영이가 다 쌍방울에 돈 받아가 다른 거 아태협 행사를 한 거거든요. 8억도 받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다 없이는 이게 아태협이 안 되잖아요. 돈이 이제 KH그룹하고 쌍방울이 한 40억 지원한 게 넘거든요. 엄청납니다. 금액이.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전모 씨를 기소한 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모든 이게 공범자 시효가 정지가 되니까 바로 이게 다음은 아태협 회장 안부수, 그 다음에 평화부지사 이화영,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까지 이렇게 간다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이화영 지금은 킨텍스 사장이죠. 이재명 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를 했고 또 이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평화부지사 했는데 거기서 돈을 지금 빨대를 꽂아가지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아태협 행사 그 2018년에 할 때도 8억 원을 지원받았고 그런데 평화부지사 하면서도 15억 원어치의 밀가루 그리고 이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 5억 원어치 밀가루 10억 원어치 15억 원어치를 북한한테 또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화영이가. 그게 이제 전부 이재명 다시 경기지사는 내가 이 남북관계에 아주 최선봉에 서서 교류 물꼬를 트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DJ 문재인이어서 이재명이다. 이 남북관계를 풀려면 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업인들은 10원 하나게 헛돈을 안 쓴다. 기업인들은 10원 쓰면 20원이 오는 것만 투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아태협 뇌물 사건 있죠. 여기 그 제3자 뇌물죄로 저는 봐요. 제3자 뇌물. 그럼 이게 누가 공모 공동 정범이냐? 바로 이게 북한, 김정일 북한. 그 다음에 그 쌍방울과 KH그룹. 그 다음에 이재명. 이게 삼각 커넥션. 이런 공모 공동 정범입니다. 자, 보세요.
이재명이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여기 북한 문제 이슈 잡고 하면 지지율도 좋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이익이 있잖아. 예. 이재명은. 그다음에 북한은 돈을 받아가는 거야. 이게 뇌물이죠. 북한 사람들 돈 안 주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다 돈을 내야 합니다. 우리 쪽이 가면 또 간다고 내고 오면 온다고 온다고 내고. 우리가 어디 호구죠, 호구. 호구죠. 따라서 이게 북한이 뇌물을 받아간 저는 제3자 뇌물이고 그다음에 쌍방울하고는 KH는 얼마나 컸습니까? 이번 정권에요. KH그룹이 M&A 현재 6천억입니다. 6천억 하얏트 호텔, 알펜시부터 6천억이에요. 지금 이게 쌍방울은 중국에만 계열사가 5개. 중국에만.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사업을 맞섰고도 하고 쌍방울이 국내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비판하는 정경유착.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는 자기가 이게 북한 문제를 해가지고 지지율이나 자기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북한도 이익을 챙기고 쌍방울은 그 대가로 이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얼마나 해줬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얼마나 도와주냐 말이에요. 이게 삼각 커넥션 아니냐 말이에요. 계열사만도 뭐 한 10여 개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는 이번 사건이요. 의외로 이게 파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화영이가 쌍방울에 그 뇌물 받은 게 1억 5천 이상 나왔습니다. 예. 법인카드, 법카, 그 유명한 법카를 받아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그게 부지사 때도 받으면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 뇌물이죠. 네. 근데 그 돈을 저는 어디 썼냐? 바로 이게 이재명의 사조직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광장. 예. 이재명 예. 사조직 관리하는 이걸로 쓴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선거 사무실도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 이화영이를 빨리 구속해야 돼요. 지금 이게 계속 증거인멸합니다. 예. 이화영이 이 중요한 게 이화영이 보좌관이 이한성이 아닙니까? 예. 이한성 이 사람이 천하동인 1호의 1호. 700억 소유자입니다. 예. 그 이 사람이 보좌관이 700억 소유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화영이가 들고 있는데 이화영이 돈도 아니죠. 예. 검찰은 유동규도 있는데 유동규는 지가 아니래. 그 위로 그게 가는 거죠. 그분급이거든. 예, 그분. 김만배 그랬잖아, 그분. 예. 따라서 저는 요걸 이렇게 빨리 이화영이를 구속해가지고 모든 게 대장동까지 다 연결된 쌍방울이 예. 자금이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태국에 있는 김성태를 빨리 불러와야 할 텐데 참 그게 문제네요. 뭐 인터폴에 공조도 요청했고 저 외무부에서는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고 하지만 안 들어오는 것을 가서 억지로 잡아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신성식 전에 대검 형사부장이었죠. 지금은 이 윤석열 정부 출범위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 2020년 7월에 있었던 그 유명한 KBS 오보 사건의 제보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KBS 이사를 있을 때, 예. KBS 이사할 때 제가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신성식 차장이 KBS 기자한테 이게 고의로 이게 그 오보를 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KBS를 상대로 지금 재판도 민사 재판도 이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채널 A 사건이죠. 예. 채널A 사건. 근데 이걸 수사하는 검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 검사에게 이름 보고 올 기사 남부지검의 반부패 공공수사부장인데 예. 이준동이더라고. 예. 이준동 검사대요. 남부지검도 이게 중요하잖아. 예. 이게 저하고 여기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대학 후배고. 아주 자주 만나는 놈인데 최근에 몇 년 못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남부지검에 부장으로 가 있더라고. 예. 아, 이게 별명이 장비거든, 장비. 생긴 게 막 우락부락하게 좀 뚱뚱하게 이래가지고 제 대구 협성고등학교 후배예요. 예. 서울대도 후배고. 근데 날카로워요. 외모하고는 장비인데 실제 머리 쓰는 거 보면 제갈공명이야. 아, 그렇군요. 제가 이게 한번 야, 너는 이게 그 장비, 관우, 제갈공명 다 모아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 준 적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준동 부장검사 제대로 이게 겨냥한 거죠. 이런 게 신성식, 뭐 박은정, 임원정, 뭐 이정현, 심재철 이 사람 있죠. 예. 어떻게든 이렇게 추미애, 박범계 개가 돼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을 찍어내려고 예. 조작하고
은폐하고 얼마나 꾸몄습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털어야 된다 봐요. 지금 압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처벌이 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심재철 때도 이정수도 이 사람들이 남부지검장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기자 불러서 그냥 건성으로 조사하고 그대로 덮어버렸으면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럼요. 이게 녹취록을 조작해가지고 이게 고의로 오버내도록 조작해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게 최강욱이 한 짓이에요. 최강욱이도 그때 녹취록 허위로 이게 소설 써가지고 없는 거 녹취록이 없는 거 뭐 채널A 기자가 야 너 무조건 이게 그 유시민한테 돈 준 것처럼 이렇게 부르라 막 이런 식으로 조작했잖아요. 전혀 없는 거.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때 그 주말이었어요. 우리 KBS가 보도한 게 제가 이사회 때도 이게 질타했지만 KBS의 보도 시스템이 이게 뭐냐 전혀 검증도 없이 그냥 이게 바로 보도해버렸잖아요. 아무리 주말이지만 따라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권은 유착이라 합니다. 권력하고 언론이 유착된 거죠. 따라서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KBS 그 기자도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신성식이나 하고 이 최강욱이하고 전부 이게 같은 범죄로 전부 이게 하나로 엮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KBS 관련 기자들 또 다 소환 조사했고 거기에 핸드폰하고 또 노트북까지 압수해서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신성식이가 KBS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법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 나는 1차장이 그때는 1차장이 중앙지검 1차장이 이정현인데 그 소관이고 나는 3차장이어서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JTBC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신성식이가 무슨 제보를 했는지 뭘 흘려줬는지가 다 나올 걸로 이제 스모킹 건이 딱 검찰 손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듣는데 그때 그 기자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1차장 이정현 소관은 맞아요. 형사사건이니까. 근데 이정현도 짜고 한 거예요. 이정현도 이게 권력의 개 중에 개입니다. 이정현이가 자기가 이게 직접 주면 KBS에 직접 주면 이게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썰이 쿠션 친 거죠. 그렇다고 이정현 신성식이 짜고 내가 신성식이한테 자료 주면서 네가 이게 KBS 주라. 너는 네 직무가 아니니까. 방어하기도 좋고 나중에 법리 다툼이 있거든. 내 직무가 아니니까. 이래서 저는 다 짜고 그때 지검장하고 다 짜고 했다 보면 돼요. 그 당시 이성윤이가 지검장인데 워낙 여기다 이제 몰빵을 할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차장협의회를 만들었다네요. 그 1, 2, 3, 4차장까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논의하자. 그래서 신성식이고 모를 수가 없고 신성식의 밑에 있는 부장검사 하나가 그 사건 수사로 가가지고 그 사건에 이동재 기자 기소하는데 아주 공을 세워가지고 뭐 표창장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신성식한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차장협의회 거기서 다 그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동재 기자가 지금 이제 무혐의 받았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복직 아직 아닌 걸로 아는데 얼마나 이게 억울하게 무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속 기간을 얼마나 이게 구속돼 있으냐 말이에요. 한 기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동재 기자.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냥 이게 부산가가 한동훈하고 덕담 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좀 취재 의혹이 약간 과한 건 있어도 법적인 잘못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협박이 됩니까? 그래서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으니까 저는 그것도 이게 그 억울한 점이 많고 무엇보다 이게 그때 한동훈 장관 이것 때문에 이게 기양살이 4번 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 채널A 때문에 사건으로 딱 걸어가고 기양을 추미애가 지금 4번 갔습니까? 부산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 용인, 진천, 나중에 1사 사법연수원까지 지금 이게 기양을 몇 번 갔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 남부지검에서 아주 명검사인 이준동 부장검사가 떠맡고 나섰기 때문에 이 채널A 사건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 간의 권한 유착 사건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